저희 타임 라디오 방송을 들으실 때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여 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별거 아닌 것에도 잘 웃어쓰는 사람은 깊은 내면 속에서 외로움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평상시보다 많이 자는 사람은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을 조금밖에 안 하지만 말할 땐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은 약해져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식사하는 사람은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대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화를 내는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DJ 하루의 인포테인먼트. Oh man. Alright, there goes nothing. 안녕하세요. 타임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DJ 하루입니다. 오늘은요, DJ 하루가 톡톡톡 코너가 아닌 인포테인먼트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대됩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산이 DJ의 인포테인먼트와는 사뭇 다른 너무 그죠? 다를 것 같아요, 사실. 분위기가 네. 주제도 좀 그러니까 저는 초이스한 뭐 것도.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네. 이제 보노 DJ의 톡톡톡은 사실 약간 그 막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느낌에서 네네. 보노 DJ 캐릭터에서. 네네. 근데 가장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루 DJ 인포테인먼트였어요. 그쵸. 아하.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산희 씨가 워낙 맛깔나게 설명을 잘하시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약을 거예요. 잘 팔고 또. 약을 잘 팔고. 설득의 귀재.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산희 씨가 하면 이게 재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 많이 아니에요. 돼가지고. 오히려 또 제가 하면은 너무 막 가르치는 것 같고 막 그 뭐죠? 강의하는 것 같고 전 전에 한번 뭐였죠? 뭐 EBS 교육 방송 같은 거? 그 막 임금님 나오고 막 그랬을 때 나이 제- 얘기하고. 예, 막 제가 들어봤는데 막 내가 들으면서도 좀 짜증 나더라고. 뭔 얘기하고 있냐 지금. 그러니까 금밤에 듣기도 좀 아쉬워. 청취자분들이 지금 내가 이거를 왜 듣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인강인가? 이런 생각이 들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루 DJ가 하면 되게 재밌게 부드럽게 또 네.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그렇군요. 바꿔서 해보기로 한 거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좀 재밌네요. 근데 좀 너무 긴장돼요. 저 오늘 하는데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전해드린 소소한 정보는 어땠나요? 좋았습니다. 들어본 글이에요. 그죠? 아 그래요? 네. 전 들어보진 못했는데. 저도 SNS에서 되게 예전에 봤었던 그런 글이거든요. 근데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DJ 하루가 진행하는 인포테인먼트 오늘은요. 저희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얽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마음이 궁금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는 건지 알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혹은 대인관계 속에서 알아두면 좋을 흥미로운 심리학 용어와 현상들. 재밌을 것 같아요. 써먹을 수 있는 거네. 네네. 나중에 정말 사람들 만날 때 네. 약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써먹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죠.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싶게 좀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심리학이 또 그런 쪽으로 재밌잖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유추하고 네. 짐작해 볼 수 있는. 또. 네.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따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 이 얘기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거 얘기하자면 왜 남녀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네네. 다리를 꼴 때 네. 어느 네. 쪽으로 꼬는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 상대방 쪽으로 바라보도록 다리를 꼬는 것과 네. 그러니까 약간 등을 돌리게 되는 다리를 꼬는 방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서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제 호감이 맞아요. 있는지 네, 없는지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녀 연애 심리학도 재밌죠. 재밌죠. 그러게. 엄청 진짜. 재밌어요. 오. 재밌죠. 지난번에 언제였죠? 인포테인먼트 시간이었나요? 네. 얘기하다가 3회 법칙 얘기 나왔던 게 맞아요. 무슨 코너였죠? 네. 그때 하루 DJ가 3회 법칙을 딱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약간 심리 쪽으로 음. 관심 많이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일가견이 맞아요. 있다. 네, 제가 일각이 있을 아무래도 것 같아요. 휴먼 서비스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 심리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고민하는 거 재밌어하고. 네. 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요. 아무쪼록 재미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저 첫- 심리 테스트 되게 좋아해요. 심리 테스트 있나요? 심리 테스트 없습니다. 아, 없나요? 심리 한번 테스트 하시죠 준비할 심리 걸. 테스트. 뭐요? 여기서 갑자기? 아니 다음에요. 아, 다음에 다음번에.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연애 아이디어가 심리학. 갑자기 나오네. 그러니까 네. 좋다. 이거 서로 그러니까요. 바꿔서 하니까.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잠깐 지금 할 건 아니지만 뭐 사막에 갈 때 동물 5마리가 맞아요. 있는데 어느 동물 순서대로 버릴 것인가 뭐 이런 거 맞아, 그런 거. 그걸 가지고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죠. 자기가 살면서 어떤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재밌는 그거 거 진짜 맞아요? 근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뭐, 예, 뭐, 그럼 그 동물이 상징하는 바가 그 예, 그러니까 일치- 아. 무의식 중에 그 동물한테서 오는 약간 그런 이미지를 접합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심리 테스트를 알아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네. 재밌게 몇 개를 할까 네네. 하는데 사실 결과가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죠? 또 재밌는 게 있을 수 정말 괜찮은 게 있을 수도 있죠. 네. 사실 뭐 심리 테스트가 뭐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재미삼아 하고 그걸 맹신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네. 그렇죠. 네, 한번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심리학 용어 준비한 거 좀 친숙한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뭔가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효과인데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나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지금 그쵸? 저도 그러니까 그쵸? 많이 그쵸?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 그래서 저도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돼지와 설명- 관련된 건가요? 이런 사람 좀 라고 또- 말리온. 말이요. 좀 많이 넣으셨어요? 그래요? 웰컴 투 아재 개그 정말, 월드. 정말.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또 하고. 네, 그렇죠. 피그 아니고요. 말리온도 아니고요. 네. 네. 피그 말리온 효과는요. 일단은 사람들은 누가 자신에게 기대를 가지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렇죠. 그렇게 기대와 사랑,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학생을 대하면 그들의 지능, 태도, 행동까지도 실제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기대하는 사람이 변하나요? 아니면은 그 기대를 기대를 받는 사람이 기대에 사람이. 부응하면서 더 포지티브하게 바뀌어갈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흥미로운 유래가 있어요. 이름의 네. 유래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프러스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람 이름이었군요. 네,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이 여자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상을 너무도 사랑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조각이 진짜 여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했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신화에서 비롯된 네. 건데. 그리스 신화인가요? 네, 그리스 신화 그 신화에서. 자체네요. 네, 정말 신화죠. 네. 그래서 이거 터무니없는 신화이긴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 칭찬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꿈을 꾸고 노력하면 간절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상징하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난 게 또 하나 있는데 뭔가요?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오, 다들 아시겠지만 식물이나 맞아요. 물 결정체에 네, 맞아. 하나에는 막 격려하는 말, 사랑해 이런 얘기하면 그 뭐 물을 예로 들면 현미경을 봤을 때 진짜 아름답게 맞아. 그 안에 뭐라 그러죠? 그런 게 결정체가 되게 네. 예쁘게 네. 맞아. 눈 같은 경우 뭐 크리스탈 이렇게 맞아요. 아주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되고 하나에 뭐 싫어, 너는 왜 그래, 미워. 나빠, 뭐 욕하고 그러면은 완전 막 어그러지고 질서 막 없는데 그런 어그러진 그런 게 저 있듯이 쌀을 봤던 것 같아요. 쌀도 쌀이 저는 우유. 우유? 우유가 금방 더 썩어요. 그래요. 대박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말에도 진짜 힘이 있다. 힘이 있고 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피그말리. 그러게요. 네, 어떤 좋은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기대를 주고 네. 하면은 바뀔 말로 수 나가기도 있다라는. 마련이니까. 그쵸. 맞아요. 태도도 이렇게. 그리고 왜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긍정의 힘이라는 이 신앙 네, 소설인가요? 네, 네. 네, 그것도 긍정의 있었죠. 힘. 네. 저는 약간 그것도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차할 때 주차원이 그렇게 없었어요.
주차 주차운. 그래가지고 막 뭐 쇼핑몰을 가도 그렇고 시티에 뭐 주차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항상 주차를 못 해가지고 뺑뺑 돌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주차 자리를 찾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주차운이 없을까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주차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 한번 이제 우연찮게 되게 빨리 찾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이번을 계기로 나의 마인드를 좀 바꾸자. 난 주차운이 좋다. 주차운을 땡겨오자. 네, 그래서 스스로 난 주차운 좋아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뒤로 되게 주차운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까 뭐그 평균 시간을 막 재고 그래서 막 에버러지 그 파킹 자리 찾는 거기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게 확실히 그런 효과가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였고요. 네. 피그말리온. 저는 벌써 느끼고 있는 게 인포테인먼트 지금 완전 달라진 색깔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밌어야 할 텐데. 재밌네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다행입니다. 네, 두 번째 심리 현상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바로 좌절 효과입니다. 좌절 효과. 네. 왠지 완전 반대 아닌가요? 아까 첫 번째 거랑.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합니다. 오케이.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보상을 기대했다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좌절에서 그냥 그치지 않고 그 좌절이 오히려 다른 행동을 유발하는 하나의 강력한 동기가 되어 사람들의 행동을 더 활성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 네. 좌절을 통한 효과. 어떤 또 다른 각성 효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렇지. 쉽게 표현하면 정말 우리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선조들은 정말 지혜로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위급한 환자를 병원을 데리고 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없다고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는 환자를 데리고 다른 병원에 가야만 하죠. 그럴 경우 보호자는 처음 병원에 갈 때보다 더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 병원에서의 좌절이 오히려 다른 병원으로 급박히 가는 행동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요. 이렇게 좌절이 다른 행동에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는 현상을 좌절 효과라고 하고요. 보상이 줄어들수록 좌절 효과는 그만큼 더 커지고 이후 행동도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간절한지에 따라서 또 그치.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또 받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좌절의 크기가 클수록 기대를 많이 했다라는 거니까요. 네. 더 중요한 거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생각나고. 재밌네요. 그죠. 그러게요. 이게 지금 현재 실제로 있는 심리학 용어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심리학에서 보는 어떤 사람들을 디파인하고 볼 때 보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현상들이고 효과들이고. 네.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심리 분석적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최적 각성 수준이라는 현상인데요. 뭐라고요? 최적 각성 수준. 각성 수준. 최적. 네, 최적 각성 수준. 네, 어떤 일을 할 때 옆에서 누가 지켜보면 그 일을 더 잘하는 현상을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고 하고, 옆에서 누가 지켜보면 일을 더 못하는 현상을 사회적 억제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이 가장 잘 되는 각성 수준이란 게 있어요. 그것을 최적 각성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다르죠. 상대적이네요. 예를 들어 뭐 보노 씨가 지난주 톡톡톡에서 저희 어떻게 게으름 비우는 거 네.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런 거 네네. 하지 않았습니까? 저 많이 이게 생각이 되는 게 과제할 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렇게 내가 각성이 되는 그런 딱 환경이 다르다.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구는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되고 누구는 집에 혼자 있을 때 공부가 잘 되고. 맞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저는 혼자 있을 때 공부가 제일 잘 됩니다. 집에서 방에서. 네. 저도 도서관을 진짜 안 갔어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를 되게 싫어했고. 저도 같이 공부 못해요. 저는 이게 되게 설명하면서 놀랐던 게 저는 이 설명은 되게 맞아떨어지는 게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일이 쉬운 경우는 혼자 하면 오히려 능률이 안 오른대요. 왜냐면 각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어려운 타스크를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면 긴장하게 되고 뭔가 잔소리를 듣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각성 효과가 높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그렇거든요. 저는 쉬운 과제를 할 때는 집중이 안 돼요. 사람들이 꼭 옆에서 봐줘야 돼요. 그래서 거실에 가서 전 집에서도 공부할 때 하고 옆에 엄마 같이 있고 이러면 되게 집중이 잘 되거든요. 공부하는 거 지금 티내니? 공부하는 거 보는 거 엄마 좋아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은 네. 다 좋아하시죠. 그래서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네, 근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에 너무 어려운데 막 엄마 보고 있다. 그럼 집중이 안 돼요. 긴장이 되고 그래서 그냥 방에 혼자 가서 처박혀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또 다 다르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려면 주어진 과제마다 긴장 혹은 각성의 척도가 달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네네. 네. 재미있는 이름의 심리 현상들도 있습니다. 네.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는 현상인데 들어보셨나요? 아니 안 들어봤어요. 오늘 새로운 그러니까. 용어를 많이 듣네요. 되게 많이 듣네. 네. 이게 재밌는데 아마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들으셨을 때 바로 생각나는 그거일 거예요. 연애, 네. 사랑. 네. 네. 뭐냐면은 이성 관계 내에서 부모들이 반대할수록 애정이 더 깊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웃기네. 아 실제로 이런 게 있다고 심리학 용어로? 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명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반발 심리와 인지 부조화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인지 부조화. 인지 부조화는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느끼는 긴장과 불안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태도나 행동 중 하나를 바꿔서 태도와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반발 심리가 작용해서 머리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감정과 마음을 따라 반대를 거스르고 도리어 애정이 깊어지게 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재밌네요. 진짜 웃긴다. 네. 네, 이런 것도 그걸 또 있습니다.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그 데이트할 때 공포 영화를 보러 가라고. 그러면 이제 공포 영화의 그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이제 떨리고 오. 심장이 뛰는 거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심장이 뛴다라고 착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맞아. 게 아닌가. 그거랑 놀이공원도 있었어요. 맞아요, 놀이공원. 놀이기구 네. 타면서 막 흥분하니까.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 네. 음.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심리 용어가 또 있는데 네. 이거는 좀 귀여운 이름이에요.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 딜레마. 혹시 좀 진짜 생각되는 재밌네요. 거 오늘. 그러니까 별의별 용어가 별의별 다 있네요. 용어들 다 있어요. 네. 혹시 유추해 보실 수 있는 미닝이 있으신가요?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가 가시가 많으니까 그렇죠. 가시가 많은 딜레마. 아 컴플렉스 관련된 건가? 좀 살짝 인간관계 아니면 이런 고슴도- 거예요. 고슴도치는 아 다가오지 마. 아, 정확하게 난 알았어요. 너에게 상처받게 줄 수 없어. 네, 비슷해요. 어. 그러니까 고슴도치 딜레마는 다른 사람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과 일에만 몰두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데 그 내면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타인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 피차 서로 간섭할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일도 없게 되죠. 가시를 세우고 안심하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도 상처를 줄 일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외롭더라도 자신은 안전하니까.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를 방어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일컬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딜레마. 딜레마. 저는 사실 고슴도치 생각했었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뻐 보인다고.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고슴도치도 생각했는데. 자기 자식은 함함한다라는 그 소리. 네, 여기서는 대인관계를 빗대어서 말하는 그런 표현으로 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픈 용어네요.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좀 생각했을 슬퍼요. 때는. 네. 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상처받고 싶지 상처받고 않아서. 싶지 않아가지고. 친해지지도 못하고 안 친하는 것도 싫고. 네. 그렇습니다. 네. 흥미로운 몇 가지 사회 심리학 연구들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저희 마치도록 할게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요. 애인의 냄새를 맡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냄새? 아니, 냄새도 냄새 나름이지 않을까요? 이게 뭐 향이라고 할까요? 우리? 채취라고 해야 되나? 채취? 이게 좀 전 재밌었던 게 특히 여성들이 애인의 냄새 혹은 땀 냄새를 맡으면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해요. 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래요? 읽어본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그 생각하기로는 모르겠어요. 안정감인가? 찾으려는 내가 친밀한 사람이 프레젠스를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것부터 오는 안정감인가? 냄새를 이렇게. 맡는다는 건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니까. 아 가까이 있구나. 라는 어떤 심리적 그게 발동하는 건지. 네. 네. 근데 웃긴 게 또 반대로 낯선 사람 있잖아요. 네. 내가 모르는 사람의 냄새를 맡으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뭐라고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와 싸울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좋다는 건가요? 아니죠. 안 좋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미 내가 받고 있는 거지. 냄새를 맡자마자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스트레스와 싸울 호르몬을 몸이 나도 모르게 발산을 시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냄새를 맡으면 낯선 사람의 냄새를 맡으면 이게 일단 경계를 하는 거네. 그렇죠. 약간 동물적 감각이네. 그렇죠. 경계를 하는 거 동물적 감각. 근데 이게 남자분들도 많이 어플리케이블 한지는 모르겠는데 연구 결과에서는 여자분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네. 살짝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이렇게 버스 같은 데서 모르는 남성분하고 가까이 앉잖아요. 그렇게 냄새가 나면 좀 불쾌해요. 되게 안 좋은 냄새가 아니고 그냥 사람 냄새거든요. 일단 신경이 곤두서고. 네, 좀 되게 긴장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 몸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반응한 게 또 다 다르고. 인체의 신비. 재밌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요. 겸손의 이중성을 고발한 연구가 있습니다. 겸손의 이중성. 갑자기 겸손은 어려워란 그 노래 뭐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길 무한도전에서 맞아요. 겸손은 힘들어요. 겸손은 힘들어. 그래? 네. 갈 길로 잠깐 세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겸손은 특히 동양 문화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그 효과가 늘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겸손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지는데 한 면은 상대 혹은 주변의 모든 일에 고마워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겸손이고 다른 한 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측면에서의 겸손입니다. 이 중 전자의 겸손은 성공을 기원하고 타인을 축하해주는 등 오히려 자신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좌절과 연결되어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안 좋은 에펙트가 있는 거죠. 너무 겸손한 것도 안 좋군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너 그 옷 예쁘다 그러면 이거 싼 거야 얼마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겸손이 안 좋은 아닌 거죠. 겸손. 그럼 좋은 겸손은 뭘까요?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좀 옷빨이 잘 맞.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겸손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뒷발하는 내가 생각하는 겸손이 너무 데피니션이 다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 겸손. 그죠?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좋게 고마워요. 봐줘서. 그렇죠. 네. 그게 겸손인 것 같습니다. 겸손 힘드네요. 그렇죠. 겸손이.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심리학 용어들, 현상들, 효과들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재밌네요. 아주 이 인포테인먼트 역사에 새로운 전환을 일으킨. 그렇죠. 저도 회차였다. 이제 약간 이런 쪽으로 너무 이제 가르치는 쪽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재밌네요. 네, 아무쪼록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되셨길. 저는 준비하면서 참 재밌었는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한 심리학 전문 책에서 읽었던 좋아하는 문구 하나 읽어드리고 하루 DJ의 인포테인먼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없다. 조건 없는 사랑은 상처 입힐 권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름 들어줄 만한 이야기 타임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all the games get old and all the thrill they have are gone. Tired of the run around, and there comes a time when you just want to feel love's sweet sound. Cliche